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데 대부분은 행복을 요란하고 눈에 띄는 데서 찾으려고 해. 진짜 행복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조용한 곳에 숨어 있는데 말이야. 매일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불꽃놀이 같은 인생만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조용하고 단단한 하루하루가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지. 오늘 영상에서는 인생에서 행복을 만드는 4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나면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주길 바라. 1. 섬세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자주 온다. 혹시 평소에 섬세하다는 말 많이 들어? 사실 섬세하다는 것은 남들보다 감정의 안테나가 몇 배나 크다는 의미야. 겨울 냄새나 봄 냄새 같은 계절의 향기를 느끼거나 오랜만에 본 부모님의 작은 변화도 바로 눈치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섬세한 사람이지. 친구가 힘들어할 때 함께 울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것도 섬세한 사람들이고, 섬세함이 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체로도 선물이야. 계절의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채고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은 특별한 재능이니까 그만큼 네가 더 깊고 풍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야. 이런 섬세함 덕분에 너만이 줄 수 있는 다정함과 위로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섬세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만큼은 어디서도 드러내지 않아. 절대로. 타인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지치는지 스스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 감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지 않는 거지. 마치 밀린 설거지 중에서도 맨 아래 깔린 그릇처럼 내 마음만은 씻어내지 못한 채로 매번 그대로 놔두는 것과 같아. 그러니 섬세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자주 올 수밖에 없지. 독일어에는 치타델레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봤어? 요새 안에 독립된 작은 보루라는 뜻이야.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작은 방을 의미하지. 섬세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치타델레야. 챙겨야 할 것, 챙겨야 할 사람, 챙겨야 할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만에 남겨진 시간과 공간을 누리는 거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남들에겐 수도 없이 했던 말을 자신에게 돌려줘봐. 너 괜찮아? 하고. 치타델레가 꼭 물리적인 공간일 필요는 없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거나 마음에 드는 카페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 혹은 내가 좋아하는 글귀를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좋아.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섬세한 자신을 스스로 탓하지는 마.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아. 하지만 어떤 감정도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힘든 날, 마음속이 온통 타인의 감정으로 가득해서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날에는 나만의 공간으로 대피해 그 조용한 공간에서 괜찮지 않았던 마음을 돌봐주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가끔은 기억해줘. 나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구할 수 없다는 걸. 번아웃을 막으려면 적당한 거리두기도 필요해. 타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연습을 해봐. 타인에게 준 에너지만큼 나에게도 돌려주는 게 중요해. 포기가 습관이 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포기하게 돼. 섬세한 사람에겐 포기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일 거야. 그러니 가끔은 남에게 아낌없이 줬던 섬세함을 자신에게도 허락해주길 바라. 2.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듯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세상에 없을 거야. 다만 어려울 뿐이지. 만약 삶이 고단하지 않다면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어? 그건 맞는 말이야.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달달한 사랑도 진한 우정도 사치일 테니까. 어쩌면 그래서 요즘에는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 아닐까 싶어. 혼자만 될 수 있으면 모든 귀찮음,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하지만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을 좀 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 정말로 혼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라는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은 거지. 이게 나쁜 건 절대 아니야.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니 자책할 필요 없어. 대신 운동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해지는 거지. 운동이라고 해서 꼭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어. 집에서 스트레칭 몇 가지를 따라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짧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몸과 마음의 힘을 길러가는 거야.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단단해진다면 피곤함에 찌든 날에도 소중한 사람에게 다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지거든. 잊지 마.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네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진다는 건 말이야. 3. 무례함과 솔직함은 다른 것이다. 솔직하다는 말로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은 사람 본 적 있어? 예의를 차려 말하는 건 거추장스럽다며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라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데 왜 이들의 솔직함은 유독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하는 걸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유턴은 물론이고 공중제비까지 도는데 이런 사람들은 솔직한 게 아니야. 마음이 약하고 옹졸한 거지. 야, 난 솔직히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너 별로라는 애들 진짜 많았거든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무적의 방패 삼아서 자신의 분노나 혐오, 질투 같은 감정을 마구잡이로 배설하는 거야. 그러니 자신을 솔직하다고 소개하는 사람치고 진짜 솔직한 사람은 없어. 대부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지. 지저분한 마음에 솔직함이라는 이름을 덧붙인다고 해서 그 본질이 사라지진 않아. 무례함은 타인을 상처내는 데 쓰이는 반면 진정한 솔직함은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는 데 쓰이는 거야. 예를 들어 솔직히 그거 누가 못하냐는 무례한 비난일 뿐이지만 솔직히 요즘 네가 정말 부럽다는 솔직한 고백이지. 요즘은 솔직함을 방패 삼아 타인을 상처내고 정작 자신의 상처를 숨기려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은 친절한 사람을 보고 위선자라거나 겁쟁이, 속마음을 감추는 겉보라고 비난하지. 하지만 진짜 친절함은 너저분한 속마음을 스스로 정지하고 웃어넘길 줄 아는 강인한 태도야. 비겁해서 숨기고 웃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책임질 수 있기에 웃는 거지. 솔직함은 연습으로 길러질 수 있어. 예를 들어 솔직히 말하면이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 이 말이 내 감정을 고백하는 걸까 아니면 상대를 비난하려는 걸까? 그리고 나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부드럽게 표현해보는 거야. 처음엔 어렵겠지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거야. 무례함과 솔직함의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한번 이렇게 질문해봐.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도 기분이 좋을까? 이 질문에 아니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한 말일 가능성이 커. 솔직함은 자신도 상대도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실을 전하는 거니까. 부러우면 부럽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세련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보자. 타인을 상처내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책임지고 웃으며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진정으로 솔직함이 매력인 사람이 될 거야. 4. 매일 행복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자. 혹시 행복하다라는 말을 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해? 어릴 때는 자주 했던 것도 같은데 최근에는 잘 안 하게 되는 것도 같지. 어떤 사람은 행복이란 감정이 쉬워지는 걸 두려워해서 그 말을 일부러 아끼기도 해. 즐거움만으로는 부족하고 짜릿함도 아쉽고 뿌듯함도 역시 딱 들어맞지 않으니 행복하다라는 말을 내뱉지 않는 거야. 그야말로 머리에 폭죽이 터지는 순간이 아닌 이상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참아온 세월에 비하면 행복이 너무 작아서 그 사실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그래서 인생이 너무 무미건조해지는 건 아닐까? 솔직히 꽤 인상적인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제대로 이름 붙이지 않은 순간들이 조금씩 퇴색되어 그저 그런 기억들로 퉁쳐지는 거야. 표현을 부끄러워하다 보니 그대로 무뚝뚝해진 옛날의 아버지들처럼 행복이 너무 거대한 것이라고 착각하다 보니 조금씩 메말라가는 거지. 분홍빛 하늘, 석양해지는 광경이 예뻐서 행복할 수도 있어. 값싸게 구매한 삼겹살을 저녁에 구워 먹을 생각에 행복할 수도 있고, 마트에서 줄을 서지 않고 바로 계산한 타이밍이 완벽해서 행복할 수도 있지. 적당히 따뜻한 이불을 덮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 행복할 수도 있고. 작지만 소중한 모든 순간에 습관처럼 이름표를 붙여봐. 아, 행복하다 하고.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선언이거든. 행복은 쉽게 잊히는 감정이야. 오늘 느꼈던 행복도 내일이 되면 희미해지거든. 그래서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해 그날의 행복했던 순간을 적어보는 건 어때?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신 커피가 맛있어서 행복했어 라거나 친구랑 나눈 짧은 대화가 즐거웠어 같은 거 말이야. 하루 한 줄씩 적다 보면 작은 순간들이 쌓여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꼈는지 나중에 깜짝 놀랄 거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다정함을 키우고 섬세한 마음을 돌보며 작은 순간에도 행복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다 보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오늘 이야기한 4가지 방법을 기억하면서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가면 좋겠어. 결국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성공을 응원합니다.